나는 처음에 10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10으로.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어. 100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으로 던지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더 빠르게 집어 던지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속력이 빠르니까 바닥에 빨리 떨어진다? 느리게 떨어진다? 어떻게 된다? 요게 통과해서 시험에 나올 거 알아둬래.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증가시키면 멀리 가는데 멀리 간다. 근데 바닥 도달 시간 같다. 바닥 도달 시간 같다.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속력을 멀리 억수로 빨리 하든 어쨌든 간에 멀리는 가, 알겠지? 멀리는 가지만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왜 똑같아요? 그게 조금 심화 파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빨간색으로 적어라. 첫 번째로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닥에 도달 시간, 요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닥에 도달 시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알아둬야 되냐면 처음에 내가 던진 데서 얼마만큼 멀리 가서 떨어지겠느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수평 도달 거리, 요거 앞에 2번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갖다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져야 될 거는 높이를 알려줘야 돼요. 높이가. 이거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높이 10m 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집어 던졌다. 내가 높이 50m를 올라가서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졌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줄게. 1번. 이 t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 도달 시간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낙하, 이 지금 봐라. 이 수평 방향으로 요거는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 떨어지겠나, 안 떨어지겠나? 안 떨어지면 영원히 V제로로 갑니다. 알았지?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는데, 얘가 바닥에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져? 중력이 작용하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맞지? 되지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Y축 방향으로만 생각해야 돼. 알았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할 때는 이 Y축 방향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 Y축 방향으로, 자유낙하한다 그랬지, 맞지? 맞지?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니까, 너희들 공식, H는, 저기 라지 H를 썼으니까, 라지 H를 쓸게. H는 2분의 1 GT 제곱, 요거 있지, 맞지? 요거에 의해, 시간 t는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 루트 g분의 2h. 그러면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누가 영향을 주냐면 높이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더 높으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까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만 더 빠르게 했기 때문에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봐. 바닥에 도달하는데 시간은 같다 그랬지? 그 이유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시간은요, 얘만 영향을 줘. 이게 9.8이잖아. 똑같이 맞지? 그래서 높이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저거는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2번. 수평 도달거리. 자, 수평으로 도달하는 데는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게 수평 속력입니다. 수평 속력. 알았지?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평 속력 V제로
곱하기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가겠지. 시간 G분의 2H.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 얘기했던 거 꼭 알아둬라.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증가시키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 더 멀리 날아가지만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꼭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자, 됐다잉. 요거는 이거 계속 치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 읽을 때 괜찮겠나? 제 제일 중요가 가정학습으로 뺐어. 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뺐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허락이 떨어졌어. 근데 학교에 담임쌤이 전화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 이게 가정학습을 한다는 거는 집에만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본인이 화상통화를 했을 때 집이 아니면 결석 처리됩니다. 이래 얘기해버렸어. 나쁘다, 맞지? 자, 4번 마지막 거 배우고 책 읽으면 이 단원 끝납니다. 뉴턴 대폭 하는 게 있어요. 뉴턴 대폭. 뉴턴 대폭. 뉴턴 대폭. 그래서 뉴턴 대폭가 뭐야? 그러면 자, 요게 지금 현재상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뭐 하늘에 있는 달 같은 거 있지, 아니면 인공위성 같은 거, 이 달이 맨날 야들이 딴 데 안 가고 그 자리 계속. 보통 우리가 달이 오늘 우리 달을 봤는데 내일 봐도 달은 보이고 모레도 달이 보이고 맨날 달은 보여. 그럼 왜 달은 항상 지구에 보이느냐? 달은 운동 안 하냐? 달 운동한다. 달 운동하는데, 운동하면 저기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맨날 왜 지구한테 보이느냐? 이거를 갖다가 물어봤어. 그랬을 때 뉴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어. 냐,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저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 마지. 과학자들, 똑똑한 애들은 미친 애들이 좀 많아. 근데 사실상 이게 맞습니다. 이게 뭘로 설명했냐면, 이게 달이나 인공위성이 계속 지구 주위만 운동하는 이유를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설명을 해줬다, 알겠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건을 갖다가 수평 방향으로 던져봐라.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요렇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속력을 갖다가 더 높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멀리 날아간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간다. 더 이렇게 멀리. 근데 속력을 높이다가, 이 속력을 갖다가 높이다가 지구 곡률과 일치. 지구 곡률이 요거지, 맞지? 요거하고 일치하는 상황이면 안 떨어지고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률과 일치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수평 방향에 던져 물체 운동으로 설명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왜? 우리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 놈도 오른쪽으로 8km 이동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5m씩 낙하한다. 그게 지구 곡률과 일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항상 달도 이쪽 방향으로 8km 이동한다. 8km 이동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5m가 낙하되기 때문에 우리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직접 실험했습니다. 직접 실험했을 때 이게 맞아요. 무슨 말, 어떻게 실험했냐면, 자, 참고적으로 기억해라. 여기 항구에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 배를 실제 크기 5m 만들었어요. 5m. 그래서 5m 만들어서 항구에서부터 항해해서 갑니다. 먼바다로. 그럼 먼바다로 가면
밑에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돛대까지 안 보일 때 인마가 진행한 게 8km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8km 진행하면 아래로 5m 떨어진다. 이 상황이 맞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뉴턴 대포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보면 자, A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이렇게 돼 있다.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자, 1번에 중력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중력 동그라미 쳐서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뒤에 줄쳐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그래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만유인력이라고 적어주세요. 만유인력. 그래서 중력은요 만유인력의 일종입니다. 만유인력의 일종.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봐봐. A에 보니까 B가 A를 당기는 중력. 그 다음 옆에 보니까 A가 B를 당기는 중력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럼 얘들 둘이 보니까 무슨 관계야? 응? 예? 작용 반작용이지 맞지? 그래서 거기다가 작용 반작용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적으라. 근데 책에 그거 한번 봐봐. 제일 처음에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B가 주어의 목적어야. 주어지. A는요 목적어지. 옆에 있는 거 봐라. A가 B를 당기는 중력 이렇게 되는데 A가 뭐지? 주어. B가 뭐지? 목적. 딱 쳐다보니까 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요 책에다 적어놔. 주어하고 목적어를 교환하면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교환하면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칠판을 때리는 힘 반작용 뭐라 쓸래? 칠판이 나를 때리는 힘. 이렇게 쓰면 돼요. 무조건 주어와 목적어만 서로 교환해버리면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두 물체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우리 작용 반작용 관계라는 걸 알고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크다. 이랬을 때 그 옆에다가 F는 G에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적어두세요. 요게 아까 쌤이 만유인력 계산 공식이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읽었던 게 뭐였냐면 질량이 클수록 이게 크면 중력 큽니다. 만유인력은 중력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가깝다. 그럼 여기가 작으면 그러면 중력은 큽니다. 맞지? 그래서 만유인력 계산 공식으로서 그건 알 수가 있고. 다음 그 밑에 1번 지구에서의 중력. 그래가지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도 알고. 그다음 2번 지구에서 중력의 크기,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 자, 무게 줄치세요. 무게입니다. 그래서 밑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쳐라. 중력의 크기는 mg입니다. mg로 계산합니다. m 질량, g 중력 가속도. 오케이, 됐다. 다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전기력 줄쳐봐. 용어 좀 알고 가자. 전기력. 자,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랬을 때 전기력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지. 맞지? 인력, 청력 줄치세요. 아, 줄치는 게 아니고 적어놔야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 봐라. 인력 있지? 인력이 뭐지? 당기는. 청력 있지? 뭐지? 밀어내는 힘이지. 맞지? 그래서 이 전기력은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전기력은요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구는 우유부단해. 우리 지구가 그래서 우유부단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애가 우유부단하니까 그래. 알겠죠? 이건 뭔 말이냐면 지구에는요 이걸 좋게 해석해야 될지 나쁘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마는 마음씨가 착한지 모두 다 뭐를 해요? 잡아당기는 인력만 있대. 맞지? 만유 인력만 있어요. 만유 청력 들어봤나? 없지. 맞지? 그래서 이 지구도
마음씨가 너무 착한 것 같은데 얘도 인력과 청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학원 수업 시간에 졸고 이러면 티가 내고 지구에서 티가 내고 이렇게 나쁜 범죄 저지르잖아. 지구에서 티가 내고 걔가 우주에서 한번 살아봐야 지구에서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구는 내가 봤을 때 좀 많이 착하다. 좋게 얘기해서 착한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인생 살 때 나중에 성인이 될 거잖아. 맞지? 찬영아. 성인이 되면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안 기면 안 기다는 거를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난 니 싫다. 싫으면 싫다고 바로 얘기를 하세요. 알겠지? 진짜 우유부단하게 나 쟤 싫은데 그래도 뭐 어쩌다가 또 만나줘야 돼요. 뭐.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안 기면 안 기다. 이렇게 살아줘야 딱 남들이 봤을 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사회생활 하는데 지금 너희들하고는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사회생활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사냐면 남들 내 진짜 어려워합니다. 쉽게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 남들 앞에서. 그래서 그게 쉽게 말도 잘 안 붙여. 나중에 이렇게 친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보고 친해지면 상관없는데 그러고 오랫동안 봐서 친하잖아. 친해도 선생님은 딱 기회를 3번 딱 줘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뭔가 실수하는 게 있잖아. 맞지? 3번 딱 넘어 보잖아. 그럼 선생님 그 사람 안 바쁩니다. 2번 다시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친했는데도 내 앞에서 실수를 3번이나 딱 하잖아.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하고 연 끊습니다. 알겠죠? 연락 와도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번, 2번, 3번 전화 와도 전화 안 받잖아. 그럼 본인도 느끼잖아. 전마가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뭐 이렇게 아주 전화 안 하잖아. 그 뒤로 맞자. 그런 식으로 연을 끊습니다. 그래서 기고 안 기고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지구는 좀 그렇다. 나쁜 놈도 수용해주고 다 수용해주고. 여튼 만유 뭐 하다가 논의 선생님 단점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지. 맞지? 전기력 여러 가지 힘 전기력 했습니다. 근데 전기력 계산 공식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지금은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물리할 때 보면 필요해요. 자, F는 어떻게 쓰냐면 K에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비슷하지. 맞지? 그래서 자,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화 2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 떨어진 사이 거리 제곱 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힘은 약하겠지. 맞지? 가까이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이 2개가 뛰는 전하의 양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도 셉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자기력 줄 쳐봐라. 자기력도 보면 N극 사이에 청력, N극 S극 사이에 인력 작용하는 거 알지?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마찰력 줄 치고 그 밑에 탄성력 계산 공식 하나만 적어 놓자. F는 KX입니다. KX. 여기서 K는 용수철 상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용수철 상수. 자, 그러면 됐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본문에 2번 자유낙하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때려라. 자유낙하는 단독적으로 공부 좀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기저항을 무시 가로치세요. 자유낙하는 반드시 진공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저항 무시 가로쳤지. 뒤쪽으로 세면 7개.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중력만 받아 줄쳐라. 그 밑에 1번 자유낙하는 물체에 이래가지고 물체 운동 그랬을 때 일정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 속도 운동 줄치세요. 자, 다음 그 밑에 물체의 운동 방향 지구의 중력 방향과 같은 연직 방향이다. 그래서 2번 중력과 속도 줄치고 그 밑에 줄에 자, 저 끝에서부터 줄쳐라. 질량과 관계없이 9.8m/s 제곱이다. 질량과 관계없이. 알겠지? 자, 오른쪽에 플러스가 2번 보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무게가 다른 물체의 낙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무게가 다르더라도 걔네들은 어떻게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밑에 그림만 봅니다. 진공에서는 동시에 떨어지지. 맞지? 질량과 상관없이 중력과 속도치 똑같이 받고 떨어지니까. 근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 같은 게 먼저 떨어진다.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3번 가속도 줄쳐라.
가속도, 자, 정의 줄치세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줄차. 그 밑에 공식 있지? 별표 때리세요. 알겠지? 가속도는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변화량을 델타로 쓴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델타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속도의 법칙 줄쳐라. 가속도의 법칙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서 그 밑에 줄치자. A는 n분의 F, A는 n분의 F. 꼭꼭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3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줄치고 왕별표 치세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아야 그거 아니고 저 밑에 왕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요것도 쌤 읽어보면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 되는데 지표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계속 변하면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는 낙하 운동, 밑에 있는 그림만 보더라도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알 거고. 자, 1번 일정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여, 자, 줄치세요. 뒤에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그 밑에 표 있지? 표 작은 별표 하나만 때려서 잘 해석해라. 힘 수평 방향으로는 0,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속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일정, 그 다음에 연적 방향으로는 증가. 가속도 0, 그 다음에 연적 방향으로는 일정. 그래서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공부할 수 있겠지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던질수록 줄쳐라. 빠르게 던질수록 뒤로 줄쳐. 먼 곳에 떨어진다. 요 얘기지. 아까 빠르게 던지면 멀리는 갑니다. 멀리, 알겠지? 멀리는 가는데 화살표 뒤에 쌤 계속 읽어볼게.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도에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달라지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뒤로 줄쳐. 처음 높이가 같으면 거기서부터 줄쳐. 처음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도달합니다. 알겠지? 됐다. 그 밑에 뉴턴의 사고 실험. 이게 아까 쌤이 뉴턴 대포라고 얘기했던 그 그림이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있는 1번 한번 봐보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속도가 크면 먼 곳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2번 물체를 어떤 특정한 속도로 던지면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지만 5m씩 떨어집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돌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쌤이 8km 가면 5m씩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다음 그 밑에 B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래가지고, 자, 1번 중력과 자연현상 이래가지고 중력은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그 밑에 펴봐라. 자, 중력이 지구 시스템 그거 줄쳐봐.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자, 밑에 읽어보면 지표면 근처에 대기층이 형성된다. 대기층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대류현상 줄치세요. 대류현상. 그래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류현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달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해. 밀물과 썰물 줄쳐라. 밀물과 썰물. 그 밑에 뭐라고 적어두냐면, 자, 중력이 있을 때 너희들 촛불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알지요? 이렇게. 맞지? 근데 중력이 없으면 촛불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왜 이래요? 그러면 불 주변에 있던 공기 온도가 어떻게 되지? 높아지지. 맞지? 온도가 높아지면 가벼워, 무거워? 가벼우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지.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불을 갖다가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대류 현상이야. 책에다 필기 좀 해놔라. 중력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요런 그림이 된다는 거. 대류 현상.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류 현상.
자, 다음 오른쪽에 생명 시스템 줄쳐라. 자,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게 보면, 자, 밑에 쌤 읽어볼게. 식물의 뿌리가 중력을 받아서 땅속으로, 우리 중력 받아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무거운 코끼리, 하마, 얘들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 줄쳐,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 지 몸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이 보면 허리가 안 좋은 이유가, 너희들 허리 이거 척추 모양 있잖아. 척추 모양이 요게 지금 꼬리라고 생각해. 꼬리뼈. 요게 좋겠니? 척추가 뼈가 이게 좋겠니? 이게 정상이다. 알았지? 우리가 요렇게 딱 봤을 때 너희들 나중에 뭐 샤워하거나 뭐 이럴 때 한번 봐보세요. 요 허리 부분이 쏙 들어가야 돼요.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쏙 들어가야지. 요게 일자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여기 뭐가 있지? 뼈 사이에 디스크 있다는 거 들어봤지? 이 디스크가 요렇게 항상 뼈를 잡고 있거든. 이렇게 뼈를 잡고 있는데 너희들 일자면 얘들 이렇게 중력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모양이 변형된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이렇게 중력 아래로 받겠지. 맞지? 이렇게 받을 때 보면 얘가 얘보다는 얘 이 중력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다 받으면 이 디스크 옆으로 다 터져나와. 다 터질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 여튼 뼈 골격이 그 중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혈압이 높다. 혈압 높다. 줄처럼 우리가 길이는요 엄청나게 키가 커요. 알겠지? 키가 이렇게 커.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심장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심장. 그럼 이 심장에서 이 머리야. 머리 끝까지 혈액을 쏴줘야 돼. 이렇게 쏴주는데 중력 일로 작용하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혈압이 높아야 돼. 끝. 그 밑에 숙제.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A.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그래서 자 1번 보면 1.5m 정도의 높이에서 쇠구슬 발사 장치 그거를 갖다가 고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2번. 쇠구슬 발사 장치를 작동시켜 쇠구슬 A, B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듣고 어느 구슬이 먼저 바닥에 도달하는지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 봐봐. 자 A는요 여기 시작해서 요렇게 이렇게 떨어질 거야.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져.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맞지? 이거 A 무슨 운동? 자유 낙하하지. 맞지? A. 근데 B는 봐라. B는 보면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집어 던졌다. 그러면 수평으로 집어 던지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어떻다 그랬어? 속력 일정.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맞지? 그럼 시간이 딱 되면 얘하고 같은 높이에 있을 건데 여기에 있지는 않고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요렇게 있겠지. 그래서 요 거리는 일단은 수평 방향에 속력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 시간이 또 지나면 여기서 똑같은 거리만큼 또 이동해서 여기 있겠지. 여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저거하고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면 여기서부터 거리는 또 똑같은 지점에 거기 이렇게 가 있어야 돼. 그러면 바닥에 어떻게 도달하겠니? 동시에 도달하지. 바닥에 도달하는 건 수직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수직으로는 무슨 운동하는데? 자유낙하하는데 동시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밑에 보니까 두 쇠구슬이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 3번 두 쇠구슬의 운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0.1초마다 두 쇠구슬의 위치를 갖다가 지금 현재상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표 해가지고 구간 평균 속도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우리가 지금 등가 속도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만 보자. 정리. 자, 정리 보면 자, 그 표에 줄 쳐봐. 자유낙하 운동 쇠구슬 A까지 줄 쳐. 그러니까 쇠구슬 A는 자유낙하 운동하는데 먼저 힘 중력 작용하지 맞지? 힘 중력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이지 맞지? 그래서 그래프 보면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나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지. 자, 오른쪽에 보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쇠구슬 B 줄 치세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 자유낙하 맞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서 등속 직선 운동. 오케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밑에 사진만 봐라. 사진만 그림만 봐. 지금 자 있고 A, B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으로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A는 무슨 운동 하겠니? 자유낙하 하겠지. B는 무슨 운동 하겠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한다. 알았지? 93쪽 숙제 95쪽 숙제 96, 97쪽까지 숙제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1교시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주 20일에 중력 파트 시험 칩니다. 알았지? 그래서 중력 암기 다 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자, 뒤로 갔지. 98쪽. 자, 98쪽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자, 그래서 A 보니까 관성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관성은 아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책 바로 보면서 줄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관성은. 자, 1번에 관성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관성. 자, 관성 동그라미 쳤으면 뒤에 줄 쳐라. 관성의 정의가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래서 현재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다 우리는 관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에 관성의 크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관성의 크기는 뒤에 줄 쳐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질량에 비례한다 그랬지. 아까도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무게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 알지? 그래서 무게에 변화한다 이래 비례한다 이래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정지해 있던 공에 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공이 무거울수록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공이 무거울수록 정지시키는데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성의 법칙 줄치고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관성의 법칙은 좀 기억해라. 자,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중간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줄쳐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줄쳤으면 뭐라고 적냐면 알짜 힘이 0, 알짜 힘 이꼬르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알짜 힘이 0이면 뒤에 줄치자. 정지해 있던 물체 계속 정지 줄치고 그 밑에 운동하는 물체 등속 직선 운동 거기다가 줄치면 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정지 관성이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는 거 정지 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 등속 직선 운동한다. 거기다가 운동관성 이렇게 적어놔라. 운동관성. 그래서 정지를 계속하려는 성질,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옆에 플러스 강의에다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어 놓냐면
빨간색으로 적었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지한 물체.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0이다. 이렇게.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0이다. O 같아요? X 같아요? X입니다. 정지해 있다고 해서 관성이 0이 아닙니다. 정지한 물체는 무슨 관성이 작용해? 정지관성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지관성이 작용하니까 관성이 0이다 이런 단어 나오면 바로 틀린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 밑에 표에 보니까 관성에 의한 현상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관성에 의한 현상이 보면 자,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지관성이 예지 맞지? 그래서 밑에 보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집니다. 두 번째, 동전을 갖다가 보니까 동전이 정지해 있잖아 지금 맞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딱 치면 동전은 어디로 떨어지겠나? 컵 속으로 떨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는 성질.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걸려 넘어진다. 뭐 그런 부분은 다 운동관성의 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플러스 강의는 이런데 여분을 조금 찾아서 요거 가끔씩 나오지 맞지? 자, 그림이 다 보고 적어라.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이 감이 안 잡히니까. 자, 여기 지금 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이 또 연결되어 있어. 요걸 갖다 실 A, 요걸 갖다 실 B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그럼 요래된 상태에서 추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BC를 갖다가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아래로 잡아 당긴다. 힘 F를 가해서 잡아 당긴다. 이렇게 할게. 알지? 이렇게 C를 잡아 팍 당기는데 이 C를 갖다가 갑자기 당기면 B실이 끊어진다. 알겠지? 갑자기 당기면 B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B실이 끊어지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추의 정지관성 때문이야. 추가 계속해서 정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B실이 팍 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팍 당기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당기면 A실이 끊어집니다. 알겠지? A실이 끊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실에는 힘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F랑 그 다음에 추의 중력 mg 요게 작용할 거거든. 근데 B실에는 뭐만 작용해? F만 작용하잖아. 맞지? 그래서 A실에 더 큰 힘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끊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를 갖다가 플러스 강의는 안 그러면 그 위에 여분이나 어디에다가 좀 적어 두세요.
다 됐지? 자, 그러면 잠시 선생님 남자는 기다려준다. 여자 기다려주는 건 싫어. 여자는 우리가 약속 딱 잡았을 때 보면 항상 여자들은 좀 늦거든요. 싫어. 지성아 기다려줘야 돼? 안 기다려줘야 돼?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을 때 야 우리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서 극장 가자 이렇게 됐는데 6시 10분, 20분, 30분 안 와. 어떻게 해야 돼?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 안 받아. 어떻게 해야 돼? 집 가야죠. 집에 가야지 맞아. 기다려주는 거 제일 싫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관성의 현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도 우리는 작은 별표 하나 때려서 좀 알아둬라 알겠지?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며 먼지를 튼다. 잠깐만 볼래? 여기 지금 먼지가 묻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털었어. 그럼 먼지가 틀리잖아, 맞지? 이게 관성의 예래. 그럼 관성은 우리 정지관성, 운동관성 있잖아, 맞지? 무슨 관성? 정지관성이지, 맞지? 망치가 헐거워졌을 때 망치 자루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내리치면 망치 머리가 단단하게 한다. 이게 이거지. 망치가 자루가 있고 위에 뭉치가 있는데 이게 흔들거려요. 그래서 이걸 자루를 바닥에 둥 치지 맞지?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단단하게. 이건 무슨 관성?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죠. 봐. 처음에 같이 운동합니다. 그러다가 자루는 정지했지만 요 뭉치는 계속해서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아래쪽으로 박히지 맞지? 그래서 운동관성이다 이거.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계속 달려나간다는 거 요런 게 다 관성의 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앞에도 좀 하고 쉬워서 책 보고 바로 넘어가고 이제부터 우리가 필기해야 될 파트가 충돌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기라인 충돌이에요. 충돌. 자, 충돌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돼요. 운동량. 운동의 양입니다. 운동의 양.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면 P로 표시합니다. 다음부터 P. 자, P. 그래서 운동량의 정의가 뭐냐면 운동의 효과예요. 인마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그걸 따지는 게 운동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공이 있다. 질량이 있겠지. 운동한다는 소리는 속력도 있겠다. 맞지? 속력. 그럼 이 물체는 이쪽으로 쫙 이런 식으로 운동할 거 아니야. 맞지? 운동. 근데 이렇게 운동했을 때, 자, 제일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거는 이 운동량을 계산을 어떻게 하니? 이거 외워둬야 돼.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쉽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끝. MV. P는 MV. P는 MV. 나중에 서술형 칠 때 단위 안 쓰면 감점 엄청나게 많이 당하거든요. 요거 단위 뭐겠니? 단위. 단위가 다음에 쓸 때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 잘 봐봐. 우리가 물리에서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 아까 우리 속도의 정의가 뭐였지?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였지, 맞지? 이게 정의였어. 정의에서 뭐 나오냐면 공식 나옵니다. 그래서 속력 계산 공식이 단위 시간 어디 써야 돼? 분모에. 이동 거리니까 위에 S.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공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 거리의 단위 미터, 퍼, 시간의 단위 세컨. 그래서 단위 미터 퍼 세컨 이렇게 쓰잖아. 맞지? 그래서 단위가 생각 안 나면 공식에 있는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맞다 해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공식이 이거니까 질량의 단위 뭐 쓰지요?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쌤이 파란색으로 다 적는 이유가 있다. 알아둬야 된다. 알아.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방향. 2번 방향. 이 운동량의 방향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별표 한 10,000개쯤은 돼. 곱하기 10,000 이랬을 때. 자, 이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자, 반드시 한쪽 방향을 플러스 한쪽 방향을 마이너스를 잡아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라 그러면 뭐 처음 방향으로 잡는다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줘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향.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 번째 델타 P라는 거 있어요. 델타 P. 우리 아까 델타가 뭐라 그랬지? 변화량. 변화량은 뭐에서 뭐를 뺀다? 나중에서 처음 걸 뺀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